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쌀쌀하고 추운 날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면 정말 기분과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따뜻함이 기분과 정서, 인간관계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따뜻한 인간의 탄생이라는 책의 해설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 박한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따뜻함은 단지 개념적 은유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체온을 조절한다. 난방용 보일러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 간의 부대낌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따뜻함과 아늑함, 행복과 기쁨, 사랑과 애착은 모두 체온 조절이라는 하나의 목적에서 시작한 진화적 모듈의 다양한 파생 형질인지도 모른다. 이들은 선후 관계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히 엉켜있는 복합적 느낌이며 가족과 친족 그리고 거대한 사회를 만든 정서적 기반이었다. 그렇다면 따뜻함을 이용해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이언스의 예일대학교 연구진의 첫인상을 좌우한 것은 사람의 신체 컨디션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발표가 실렸다. 이 팀은 손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좋은 인상을, 차갑게 만들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고 밝혔다. 실험에서 한 팀에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다른 한 팀에는 차가운 커피를 손에 들고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게 했다. 그런 다음 첫인상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던 팀에서는 성실하고 관대해 보인다고 대답했고,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던 팀에서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예민해 보인다라고 대답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핫패드를 든 상황과 아이스패드를 든 상황에서 친구를 배려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핫패드를 들었을 때는 자신보다 친구에게 더 양보를 했지만 아이스패드를 들었을 때에는 친구보다 자신을 먼저 챙겼다.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 역시 따뜻해지게 된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하다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 손의 따뜻함은 나의 손으로 전해지고 그것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게 된다. 그러면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 물리적인 환경은 대화하는 사람들의 감정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고 만남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만남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환경적 요소는 달라져야 하겠지만 사람이 만난다는 자체가 일단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차가운 느낌보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의 공간이 좋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그림, 또 조명 등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된다. 만약 모임 장소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물론 모임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온도에서 사람의 피부는 적당히 긴장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된다. 그보다 온도가 낮으면 피부의 모공이 닫히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닫히게 된다. 반대로 온도가 그보다 높으면 피부의 모공이 느슨해지면서 정신 집중이 힘들어지게 된다. 사람이 느끼기에 편안한 최적의 온도의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가장 잘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아주 더운 여름이 아니라면 음료나 음식도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많다. 첫 만남이나 소개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이성과 더 빨리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면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는 편이 좋다. 아이스 커피보다는 따뜻한 커피나 차를 시키고 또 상대방에게 권해서 함께 따뜻한 온도를 느낀다면 서로의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리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
낯선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일이다. 병원을 정해야 했기에 동네 사람들에게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았다. 한 개인 병원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병원이 가장 좋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겨 추천받은 그 병원으로 갔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병원이었다. 내 차례가 되어 진료실로 들어갔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신의 책상에 앉아있던 의사는 앉은 채 바퀴가 달린 의자를 끌고 바로 내 앞으로 와서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벽이 없었다. 그리고 성의 없이 잠깐 듣고 처방을 내리는 진료가 아니라 나의 말을 꼼꼼히 듣고 자세하게 말해주는 굉장히 성의가 담긴 진료였다. 사람들이 그 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자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된다. 그러면 내내 상대방과 시선을 마주쳐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된다. 그 부담감은 마음을 여는데 방해가 된다. 자칫 어색하거나 내내 신경이 쓰여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 만약 대화가 끊기며 더욱 예민해지게 되는데 이는 어떤 말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탁자에 마주 앉는 대신에 탁자 모서리를 사이에 두고 약간 측면으로 앉으면 좋다. 그러면 시선이 마주치기도 하지만 시선을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어서 잠깐이지만 대화 중 휴식을 할 수 있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탁자 없이 마주 앉는 것이 좋다. 단, 이는 상대방과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네모난 탁자보다는 원형 탁자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업무실에는 2개의 탁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사무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네모난 탁자에서, 좀 더 가깝게 친밀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눌 때는 원형 탁자에서 미팅을 하는 것이다. 네모난 탁자에서는 서열이 존재하기 쉽지만 원형 탁자에서는 서로 동등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원형 탁자가 서로의 마음을 더 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만약 한 공간에서 의자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대치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기보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원이 있는 카페라면 정원을 잠깐 걷거나 회사라면 회사 정원을 잠깐 걸어도 좋다. 걷게 되면 앉아있을 때보다 사고가 더 유연해지고 융통성이 생기게 된다. 또 걸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심리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된다. 연인과 이별을 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넓은 들판이나 바다 등 자연을 바라보면서 작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앞에 놓인 지평선이나 수평선,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들을 보면서 슬픈 작별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되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갖게 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기에 상대와의 마지막 시간까지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자.